네. 총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 석 달 편성을 약간 바꿨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종건 실장과 함께 이슈 체크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재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건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앉아 있는데 편성을 변경했다고 해서 저 나가라는 소린가? 왜 부르셨나? 저 원래 월요일인데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고성우 TV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월요일날 다시 불러주셔서. 그 배추하고 매출하고 그렇게 헷갈리나요? 아니, 저는 무슨 만화 배추도사 무도사가 떠올랐어요. 왜 갑자기 그 SBS가 무슨 애니메이션을 다시 부활하나 했는데, 네. 아니 이자들이 정말 날리면의 추억을 또다시 그 되풀이하게 만드네요. SBS가 물론 이게 그 동영상이 그러니까 뭐 본방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뉴스에서 나간 건 아니고요. 네네. 왜 유튜브에서 쇼츠 있죠, 짧은 네네. 그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굉장히 요즘은 네. 핫한 어떤 그 밈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JTBC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상인들이 있는데, 상인들이 정말 그 모든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애로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추, 무 이런 그 이 상가에 가서 매출 오르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JTBC가 이건 진짜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배추 오르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하고 아예 또 이 자막 말하는 순간에 자막 이전에도 이 쇼츠에 시작할 때 윤 대통령이 막 그 시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배추값도 뭐 걱정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 같은 걸 먼저 썸네일로 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배추 오르게 마치 그렇게 그 배추 오르게 도와드리겠다, 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뭐 민주당이 또 덥석 물었지, 뭐 몇 분 내로 덥석 물어갖고 아니 지금 설을 직전에 앞두고 지금 이 물가 관리를 해야 돼. 말로는 물가 관리 한다고 하고 시장 가갖고는 무슨 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있다. 배추값도 오르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그 무능의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이 퍼날랐습니다. 요즘은 배추철이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가을 배추, 가을 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김장 다 끝났고 그 봄동이라 그러는 건 아직 나오기 전이고, 물론 이제 하우스 봄동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아우, 너무 자세히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니 이게 참 농사를 다. 그래서 이게 JTBC는 뭐 뉴스에 사과 방송하면서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단순 실수처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이게 단순 실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설 직전에 시장에 가서 이렇게 발언했다라고 쇼츠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왜? 이것이 갖고 올 파장이라든지 영향이 있잖아요. 만약 배추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날리면 사건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데스킹까지 해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했을 테고 이건 그래서 그렇게 스크린을 다 거치고 올렸는데 이렇게 단순 실수다라고 얘기한다면 다 잘라야죠. 단순 실수로 한 보도국장부터. 근데 그 자막을 특히 이제 유튜브 자막이라고 하면 생방송 중에 자막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막이라고 하는 게 그 화면보다도 더 이게 각인 효과가 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도 생방송 중에는 거의 지금 자막 안 올려요. 그런데 이제 끝난 다음에 편집할 때 제목을 붙이거나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1시간, 2시간씩 고민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화면 들여다보고 어느 대목이 적합하냐, 또 국민적인 관심사가 어느 대목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실무 스태프들이 결정하기를 못하고 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데스크에 보는 본부장이 결정하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오케이 네. 해야 비로소 이게 자막이 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 일개 유튜브도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 JTBC가 아무리 유튜브로 하지만 JTBC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JTBC가 운영하죠. 뭐 저기 하청조사 하나?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데스킹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구나 대통령 관련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예요. 대통령 관련해서 이미 그런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났고 또 판결까지 났잖아요. MBC에 날리면 사건.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라서 철저히가 아니라 그것이 국정 운영에 미칠 파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어떤 정말 그 생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또 국민들의 가계, 물가 걱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 철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 그 매체가 뭐에 매달리냐면 이 컨텐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하는 것 이외에 가공해서 그것을 유통하는 것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요. 아니 그 저 지상파 정편들이 허구한 날 유튜브 욕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뭐 돈만 안 되는 등 뭐 맨날 뭐 슈퍼챗 애월 복구를 한다는 등 무책임하게 뭘 한다는 등 저는 한 40년 방송 생활했잖아요. 예? 더해 저것들이. 예? 네네. 맞습니다. 뭐 자체 유튜브를 지금 다 만들고 더 선정적으로 하죠. 아니, 제목도 선정적으로 그것도 달고. 오해하기 쉬운데 자체 유튜브라 그러면 이를테면 아시아투데이 같으면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 제작과는 별도로 자체 제작을 아투TV를 해요. 근데 지상파 종편은 자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그들이 뭐 뉴스를 만들거나 뭐 하는 것을 그냥 저 유튜브 채널에다가 싣기만 한다니까. 그리고 쇼츠 같은 거를 따로 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원소스 멀티 유즈를 아주 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SBS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전 방송에서 스브스 뉴스라고 해갖고 스브스라고 해서 그 컨텐츠를 그 계속 재가공해서 팔아먹는 것에 이제 익숙해 있고 어쨌든 JTBC는 조금 늦었지만 여기에 뛰어들어서 한다는 건 그만큼 여기에 굉장한 앞으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다 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굉장히 고급 인력 예전에는 그렇게 고급 인력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디지털 이 컨텐츠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공을 들인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크린을 했을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도가 있을 거다. 그런데 단순 실수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국장부터 다 잘라라. 그냥 책임은 단순 실수를 하는 보도국장을 왜 이런 데리고 있느냐. 대형 사고를 실수로 저지를 자들이라면 방송국 자격이 JTBC가 큰일 나죠. 어떻게 이렇게 이 중책을 맡은 스크린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단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봄동에 대해서 의견 주셨어요. 박사님 지금 나오는 봄동 하우스 봄동이 아닙니다. 전남, 해남, 완도, 남해에서는 노지 재배입니다. 나 들킬 줄 알았어 내가. 아까 불안했어. 아니 남쪽은 노지 재배지만 요 수도권 인근에서는 하우스 재배해요. 근데 그건 좀 해명이 좀 미진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더 있네요. 이종근 실장한테는 편성 변경에 대해 알리지도 않았었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시간을 줄여서 우리 이종근 실장의 이슈 체크는 그대로 시간을 확보해 드리고 이승우 변호사한테는 당연히 사전에 의논하고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옮겼으니까 저희가 이종근 실장한테 편성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저희들 불찰인데 이종근 실장의 이슈 체크는 그대로 보존되고 같은 시간대에 하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제가 이런 지적하시면 제가 꼭 응답을 해드려야 돼서. 유승민이가 뭐 안 나가겠다 출마도 안 하겠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출마 선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공천 신청을 안 했다. 참 비겁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렇죠. 정말 비겁한 자야. 근데 논평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팔을 이렇게 던져
다고 생각을 했는데 잡고 있어. 펜을. 손을 잡고 있어. 아직 낙장 불입이 아니야.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불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행위는 이렇게 했어. 던졌어. 근데 잡고 있어 펜을. 그거 알아요? 바둑에 문떼기라고 있어요. 문떼기? 네. 아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초를 세잖아요. 네. 19 해갖고서 1 그러면은 그때까지 착수를 못하면 지는 거야. 시간표.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초읽기. 1 할 때 딱 딱 돌을 하여튼 바둑판에다 딱 놔요. 그런데 손을 떼지 않으면 아직 옮길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그렇지. 아니,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 아니 프로에서는 없죠. 프로에서 그래. 프로에서요? 프로에서도 중국 애들이 가끔 그래.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엎어버리지. 화가 나서. 엎어버리면 걔가 반칙해야. 아니 그래서 예. 시간에 쫓겨서 딱 해. 그다음에 이렇게 아 이런 무대기가 있어. 야, 저기 짤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 예. 말씀 계속. 아, 네네네. 아니, 저도요. 그래서 총선 안 나간다. 백의종군하겠다. 예. 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유승민이 백의종군 할 사람은 아니니까. 네. 다만 이게 나한테 총선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네. 내가 엎어져서 총선 달라고 또 말을 바꾸기도 그렇고 예. 그 직전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네. 그런 어떤 갈등 구도를 바라보면서 개싸움이다라고 비하한 그런 사람이 공천 달라고 이렇게 비비기가 어려우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웬걸요 공천 신청만 안 했다. 뭐 거의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 꼼수를 한 3-4가지의 꼼수를 한꺼번에 한 거죠. 뭐 첫 번째는 뭐 채널 A의 유승민 측근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분명히 망할 거고 망하면 이 당에 남아 있다가 당 이 당을 접수한다고? 접수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7년 전에 예, 박근혜 예.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일단 망해놓고 나서 당 접수하자는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공매도를 언제나 생각을 하는데 예. 불법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기업을 네. 딱 잘 되는 기업을 이거 망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뒤로는 망하는 쪽으로 공매도를 건 거야. 그렇지. 예. 그리고서는 계속 망한다는 소문을 계속 퍼뜨려. 그래서 망해야만 자기는 지가 돈 돈을 버니까. 벌 수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딱 불법 공매도 세력이나 마찬가지예요. 망한다고 그렇지. 계속 얘기해야 돼. 그리고 얘기만이 아니라 망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 그 불법 공매도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잖아. 보완되기 전까지는 금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예. 당도 그건 해야지. 해야지. 에이, 당이 그걸 해야지. 이런 얍삽한 공매도 같은 이거 괜히. 근데 저기 아까 댓글에 제가 이 바둑 문떼기 네. 했더니 그런 자가 가끔 있어요, 실제. 예. 여기 댓글은 뭐냐면 예. 그런 자한테는 얼굴에 돌을 던진다. 팔을 엎으면은 무효니까 안 돼. 자기가 지는 거니까. 예. 근데 나도 돌이 있잖아. 예. 돌 갖고 얼굴에 탁 던진대. 그렇죠. 얼굴에 던지면 되죠. 돌을 또 반상에 올려놓으면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예. 자, 유승민의 얘기 그쯤 합시다. 네. 이준석이하고 이낙연이가 서로 당명 베끼기를 공방을 벌입니까? 이거 진짜 이게 좀 우울한 분들한테 예. 가끔 이렇게 이준석이나 이낙연 얘기를 보면 예. 네. 웃음을 주잖아요. 그래요. 예. 이것들이 역할이 있긴 있어. 역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순기능, 네. 순기능이라고 하죠. 이낙연이 다 예상했겠지만 3명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 조응천, 이원우 이 세 사람과 네. 함께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당명을 개혁 미래당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이준석이 자기가 지금 밀고 있는 게 무임승차 아니에요. 밀고 있는 브랜드가. 노인 무임승차. 노인무승차를 여기다가 또 합니다. 당명을 무임승차하지 마라. 왜냐면 지네들이 개혁신당이라고 먼저 했기 때문에 개혁미래당이라고 개혁이라는 이름을 선점했다. 근데 왜 따라오느냐 이 얘기인데 하나씩 해보면 개혁이라는 말은 지네가 지금 처음으로 한 건가? 왜 개혁당 아시죠? 유시민이 따라 등등등등이 2002년도에 개혁당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제일 처음 시작됐고 그렇게 저작권 운운하려면 지네들이 만든 당원 당규 있잖아요. 거기에 당원의 자격 부분은 민주당 거를 복붙했어. 그대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복붙했는데 거기 보면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너무 복붙을 해서 네. 이 민주당은 왜 개정 같은 게 있잖아요. 몇 년도 그거까지 복붙한 거야. 아니 창당한 당이 실무자의 실수. 단순 실수.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네. 뭐 이준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 지그들이 만드는 새 당의 당헌 당규도 한 번도 안 본 거지. 그렇죠. 그냥 실무자한테 맡겨놓은 거지. 그렇죠. 네. 그래놓고서는 무슨 뭐 저작권 운운하면서 네. 표절 운운. 그러니까 개딸들도 나설 것 같아요. 그렇지. 야, 너 개혁의 딸이야 우리가. 그렇지. 원래는 우리가 개혁이야. 개혁이야. 너네가 무슨 그냥 개혁 개인 줄 운운해. 아는데 우리 개 아니에요. 개혁이야. 너네. 그러면서 이제 개혁 원조야 우리가 어디다 대고 개혁 그래 뭐 이럴 것 같아서 예. 아이고 참 이것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북한의 대남 기관 기구를 폐쇄했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폐쇄한 거야? 조평통. 조평통을 폐쇄했어요? 그렇죠. 조평통을 폐쇄했습니다. 꽤 오래됐잖아요. 조평통. 네, 근데 네. 이 대남 창구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요. 돈 받는 창구. 돈 받는 창구잖아요. 예. 그런데 조평통을 비롯해서 물론 이 조평통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혹은 왜 대남 선전기구도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남 그런 뭐 전체적으로 통전부에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다 폐쇄를 했어요. 네. 지금 북한이 무슨 뭘 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지금 입장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우리 민족끼리나 이런 것 들여다보면 다 지금 폐쇄돼 있어요. 다 못 들어가요. 그래요? 그런데 핵심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 김정은이가 지금 자신의 이제 완전히 유은 정치를 벌이고 뭐 자신의 어떤 스타일대로 통치를 하려고 한다 운운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완전히 창구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더 이상 창구가 막혀 있는데 그 기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새롭게 관계를 맺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주세요. 아까 제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 그 중첩법. 근데 실제 아까 그 기사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여기에 해당되는 500인 미만 5인 이상. 이 사업주들은 중대 뭐라 그러던데 뭐 이러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찜질방 있잖아요. 하다못해 찜질방 하나만 예를 들게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되게 엄청 그래도 많아요. 많죠. 세심 하시는 분, 카운터에 있으신 분, 또 뭐 청소하시는 분 뭐 하면 5인 충분히 넘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찜질방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찜질방의 30% 이상의 문을 닫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찜질방은 이제야 조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중첩법과 관련돼서 온갖 그런 안전 보건 관련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돈 들여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중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가는 거죠. 그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83만 명이나 되는 그런 5인 이상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교도소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2년 더 유예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개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도 이게 2년 유예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유예 기간 중에 계도를 한다거나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때 지금 원래부터 이 법을 통과하면서 이 지금 그 5인 이상의 이 작은 어떤 규모에는 유예를 했는데 이번에 아무런 그런 대책 없이 지금 유예를 그러니까 유예를 일몰제를 지금 실시를 한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써져 있는 거 말고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걸 할 때 엄청나게 민주당이 선전을 해대면서 이거를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면서 이게 정말 중대한 법이다. 어기는 자들은 예외 없이 정말 처단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소를 당한 석탄공사 사장이 있어요. 작년 12월에 원경환이라는 자입니다. 이 자가 지금 그 문재인 알바끼?
문제를 알받게 한 자예요. 네. 이자가 지금 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기소당했는데 네.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기소당한 사람. 네. 그러면 더 민주당은 엄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격 판정을 받아요. 네. 공천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이중적이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뭐 좌파들은 하여튼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만 만들면 되니까 그 이후의 대책까지는 고민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처음부터 그런 정략을 갖고 접근한 자들이라. 그렇죠. 좌파는 언제나 문제를 제기만 하고 빠져나가고 우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 그래서 고생하죠. 고생만 하죠.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정말 분노를 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경환입니다. 유상범과 붙어서 21대에 패한 자가 패했는데 바로 또 사탕봉사 사장으로 알박기를 하더니 바로 또 이렇게 이 공천의 적격 판정을 그럼 이번에도 유승범 유상범 죄송합니다. 유상범이랑 붙는 거예요? 예. 유상범 의원한테. 저 유상범 축하할 일이네. 그렇죠. 아니 그런 허접한 자하고 붙으면 얼마나 쉬워 선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처법과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경환을 보면서 이자들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